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이 상황을 잘 분석을 하고 대책을 좀 내놓고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좀 희망이 있겠구나,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좀 안심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좀 필요할 것 같은데,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글쎄요,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화가 나는 그런 발언했다고 해요.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 근본적인 대책 방도가 없다,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요. 외생적인 그런 변수들이 그런 네.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겠지만 대통령의 이제 발언의 무게가 크다는 걸 감안해 보면 근본적인 그럼요. 방도가 없다. 이게는 좀 많은 분들이 실망하신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네.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뭐 대통령 부부에 대한 뭐 얘기도 했고 특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경제 사실상의 위기에 네. 지금 빠져 있고 경제 지금 각 주체들 기업 뭐 가게 그다음에 뭐 저기 노동 뭐 전부 다 지금 모든 분야에서 거의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미 이제 거의 이제 아마 곧 다 이제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런데 그거를 지금 윤석열 경제팀 특히 윤석열 경제팀이 지금 네. 출범한 지 벌써 얼마입니까? 지금 100일 가까이 석 달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? 3월 9일쯤 선거 이후로 선거 3월 9일 이후로 뭐 준비를 지금 했다고 보시죠. 인수위 만들어가지고. 그럼요. 네. 인수위 만들어가지고 지금 3, 4, 5, 6이면 벌써 네. 100일이 넘었잖아요. 어떤 쉽게 말하면 최근에 경제 정책 방향 뭐 발표하고 네. 그 정책 방향을 발표한 거잖아요. 구체적으로 좀 액션한 게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 부동산 첫 번째 대책을 이제 뭐 엊그제 내놨고 지금 뭐 기업들 뭐 상대로 지금 뭐 네. 이제 인사 맞추면서 이제 해놓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최소한 그러면 그 경제 정책 방향만이라도 네. 그 전 인수위 시절에 좀 내놨더라면 그 과정에서 뭔가 지금 이후에 본격적인 출범에 맞춰가지고 뭔가 네. 경제팀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을 텐데 그런 게 좀 안 보인다. 그럼요. 지금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경제에 있는 저기 전문가들 포함해서 심지어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도 그래요?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제가 한번 상을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. 답답하다. 예. 그리고 그런 지금 뭐 물론 뭐 그 법적으로 뭐 여러 가지 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. 네. 그리고 그 민주당과의 어떤 여러 가지 뭐 그래서 협치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. 그런 어떤 여야 간의 정치의 어떤 그런 갈등 부분을 최소화. 정권 초기에는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많겠죠. 근데 지금 네. 현재 정치 구도상 여소야대라는 걸 대통령 스스로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 빨리 이 경제 위기라는 이 예상은 이미 저희 작년 말부터 그리고 이 찐경제 시작한 1월 달부터 네. 위험하다. 곧 온다. 3월 위기설, 4월 위기설 네. 그런 얘기가 이미 계속 나왔던 거고 저희들이 얘기했던 거고 이미 이제 불거졌어요. 예. 근데 이제 와서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아니 이게 대응 방법이 대처 방법 우리 할 게 없다. 그러게요.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럼 설령 현장에서 내지는 실무진이 이게 전반적인 지금 그 물가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저기 공급 사이드 뭐 저기 지금 외부 변수 그런 게 우리나라 특히 영향이 크니까 네. 실제로 국내 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의 어떤 여지가 좀 적다고 실무진은 얘기하고 할 수 있죠. 네. 그러면 대통령은 그걸 듣고 아하. 어떻게 이걸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래요. 대안을 먼저 만들고 그 대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죠. 네. 지금 전반적으로 국내외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자기는 맨날 무슨 퍼펙트 스톰 뭐 무슨 뭐 네. 몰려온다 말만 하고 그렇죠. 대안이 없다고 해버리면 그러면 국민들은 허탈하죠. 지금 그렇죠. 바닥에서는 지금 물가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지금 아니 대통령 수술가 국민들이 지금 숨 넘어가고 있다고 네. 아니 자신이 얘기하면서 대안이 없다고 해버리면 그러면 누굴 믿고 국민들은 삽니까? 그러게요. 참 그래서 더 이제 허탈하다는 그렇죠.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고. 그게 되게 경제 주체들한테 힘이 쫙 빠지게 하는 얘기래요. 주식시장의 어떤 옛날리스트가 그 투자자한테 그런 얘기 듣는데 아니 대통령이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 네. 내가 여기 증권사 당신들을 믿고 무슨 투자를 하고 돈을 맡기겠냐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. 더 위축이 되겠네요. 그러니까요. 경제 주체들의 앞으로 활동에 있어서도.
정부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예.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전 저번에 얘기했지만 대통령 그 도어 스태핑, 그 네, 도어 도어 스태핑 스태핑.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아, 오히려 아니 그 소통이 아. 아니라 혼란만 주는 것 같아. 혼란만. 예? 그냥 뭐 지금 뭐 이 경제뿐만이 아니라 뭐 예. 지금 뭐 정치 무슨 뭐 경찰 뭐 인사 뭐 이런 거 지금 말 한마디 뱉을 때마다 이건 뭐 무슨 혼란만 네. 주고 오히려 더 위기만 더 증폭시키고 네. 오히려 더 뭐 국민들한테 뭔가 좀 희망이나 아니면 뭐 좀 앞으로의 좀 전망을 좀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러게요. 그런 얘기를 주셔야지. 음. 아니 뭐 무조건 국민들이 숨 넘어가고 있다고 그 말만 하는 겁니까? 음. 어? 좀 기운 빠지는 그런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요. 자, 이제 어려운 이 자산 시장 상황 저희가 한번 들여다봤고, 특히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 수밖에 없는데, 네. 우리 특히 이제 국내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자산 퍼센티지 비율을 보면은 부동산 좀 많이 좀 사실 묶여 있죠. 그럼요.